안녕하세요. 주템 업앤다운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어제 지수가 무려 10% 넘게 빠지면서 공포의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 반등을 시도하던 우리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매도 사이드카가 코스피에 발동이 됐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5,700포인트라는 믿기 어려운 숫자를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 그러니까 오전에 9시에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분기 상반기 매출 첫 100조를 돌파한 부분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조금 가치를 평가해주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소폭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개인들의 여력도 부족한 데다가 이게 연기금까지 지금 사실 이 어려운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단을 어디까지 잡아봐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쉽지 않은 오늘입니다. 자, 이 시장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조금 더 많은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소정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장입니다. 어제 낙폭으로 월간 하락률이 IMF 당시를 넘어설 만큼 힘든 장세 속에서도 오늘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지수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 낙폭을 만회하며 반도체 투톱의 탄력으로 장 초반에는 6,1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가량 하락한 5,761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가량 떨어지면서 669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특히 어제 대량 매물이 출회가 됐었죠.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현재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면서 외국인 1,26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1조 2천억 원 넘게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홀로 1조 4천억 원 넘는 매물 출회됐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오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6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는 전년 대비 557%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40조 원가량의 캐펙스 투자 계획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예상치보다 4조가량 하회하긴 했었죠. 그로 인해 프리마켓에서는 실망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한 ADR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실적 성장에 맞춰서 주주 환원 규모도 유의미한 규모로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는 7%가량 급락하면서 143만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현재 로봇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성장 기대감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82% 상승한 3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초 아틀라스 양산을 전담할 미국 신설법인 로보틱스 아메리카의 공장 부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에 나섰는데요. 지난 24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현대차를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피지컬 AI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와 로봇 등 개별 기기의 지능화를 넘어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도시 단위 통합 지능화를 구현하겠다는 의견인데요.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이 활용할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도 공동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내일 삼성전기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등
부품업체들도 수혜를 입으면서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텍의 2분기 호실적 발표에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MLCC와 고성능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가량 하락한 105만 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은 장도 저희와 함께 차분히 잘 대응해 가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김소정이었습니다. 네, 7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월봉을 보니까 32% 코스피가 하락한 것으로 지금 뭐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대 음봉이 서면서 오늘 이 낙폭이 점점 커지는 상황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야 할지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고의 멘토님 모셨습니다. 이민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뭐 5,600 이게 사실 제가 그저께였나 심리적 지지선인 6,500이 깨졌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공포의 구간이 어제가 막 떠오르면서 어떻게 종가가 형성될 것인가 마감이 이런 걱정이 막 되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시장을 개장을 하고 나서 조금 이제 지난 다음에 지금 11시에 또 다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뭐 있는 그대로를 좀 얘기하고 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좀 참아가면서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냥 보여지는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저에 대한 긍정적인 뷰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드렸는데 과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생방송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시장 자체가 많이 예측과는 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6,500선까지도 저는 좀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6,500선 코스피 기준에서 6,500선도 지금은 뭐 이미 깨진 상태에서 오늘 추가 하락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제가 보는 뷰가 무조건 맞다, 틀리다 막 이런 얘기를 드린 적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여전히 시장을 하락했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일단은 상단은 8,000포인트, 하단은 6,500포인트 뭐 이렇게 좀 러프하게 보겠다라고 얘기한 것조차도 조금은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뭐 제가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반등이 나왔더라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의 뷰를 이제 따라서 좀 참고를 하셨더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저도 참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맨날 다른 뭐 이렇게 매체를 막 맨날 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약간은 좀 거짓을 얘기하는 사기꾼이 된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시장은 좀 비이상적으로 과하게 빠졌다. 참 얘기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버텨보자, 더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저는 오늘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분봉을 보시더라도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하게 반등은 나와야 된다. 여기 분봉인데 당연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좀 눌렸거든요. 이 타이밍일 때 이제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좀 실망적으로 나왔다. 이것도 솔직히 저는 핑계에 불과해요. 뭐 얼마나 실망적이게 나왔냐 이거예요. 저는 뭐 주주하는 정책이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게 뭔데요? 저는 그걸 오히려 여쭤보고 싶고, 자, 그래서 이렇게 버티다가 그대로 밀려버리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이 올라갔다가 그래 좋아요.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더 추가적으로 밀리는 건 투심입니다. 투심. 예, 투심. 이꼬르 투매. 예.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할 상황까지 왔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디서 보여드리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 오늘 1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포지션이 없죠. 외국인들은 포지션이 없고, 자, 보시다시피 오전에는 개인 투자자가 프리장에서부터 개인이 샀어요. 한 3,700억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이때는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근데 개장이 땡 하고 되자마자 개인들이 쭉 사다가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모르겠지만 10시 이후부터 반대 매매가 또 속출되면서 쭈르륵 밀리죠. 근데 여기다 이제 플러스 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 대한 실망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좀 요즘에 많이 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지수 하단을 섣부르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사실은 요 자리 때부터 지수 하단을 예측하기 어렵네요. 왜? 저는 여기서 7,000포인트를 하단으로 봤는데 500포인트나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했는데, 오늘도 반등이 나오지 않고 200일선을 한 번에 깼다? 이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 여기서 투매가 들어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님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예요. 7,000에서 7,500입니다. 신규 투자자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시나리오냐. 맨날 올라가고 옆집 영희 엄마, 철수 엄마가 맨날 돈 번다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제서라도 나도 사볼까라는 포인트가 7,500에서 7,000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요때 신규 계좌가 가장 많이 개설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투자자님들이 7,500포인트나 7,000포인트에서 매수를 했어요. 어떤 종목이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얼마나 됐죠? 7,500포인트에서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한 달도 안 됐어요. 7월 초반에 들어왔다고 손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수 자체가 1,500포인트. 조금 더 오버하면 2,00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한 반달 조금 넘어가는 한 20일 정도에 내가 가진 종목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나버리니까 여기서부터는 올라오면 팔아야지라는 심리보다는 지금이라도 조금 남은 돈이라도 챙겨야지라는 심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하락하기 초반에는요, 보통 어떤 마음을 하시냐면 욕을 많이 하십니다. 욕을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요거 제가 한번 차트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여기서 더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어떤 상태냐? 포기.
방관을 합니다. 아, 올라오겠지. 그래도 내가 산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니까 올라오겠지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더 밀잖아요. 더 밀면 포기 상태를 초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투매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예측이 맞지 않아서 좀 요즘에 말이 되게 죄송스럽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말은 해야겠는데 보통은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 제가 정말 수많은 기란성 같은 선배들하고도 통화하고 제 스승님하고도 통화하고 했는데 그분들도 이거를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해석을 해달라고 전화한 건 아닌데 그분들도 힘들어합니다. 예, 실제로 저도 힘들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하지 말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투매, 매도만 하지 말자. 근데 이러신 분들이 또 있어요. 요즘에 악플이 많다 보니까. 아니 네가 매도하지 말라 그래서 7,500포인트부터 매도 안 해서 야 지금 벌써 2,000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때 매도했으면 훨씬 낫지 않냐. 맞겠죠. 근데 제가 틀린 거라고요. 잘못 본 거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뷰는 전체적인 뷰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여기서 매도하지 말라 그래서 매도하지 않는 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매도하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손실 확정하실 수 있나요? 예, 저에 대해서 반박을 거시는 분들은 실제로 제가 반박 거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진짜 공격적으로 얘기했다면 그분들은 실제로 여기서 손실을 확정하고 매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 자기 좋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다 남 탓만 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예민해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시장을 지금 자꾸 해석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은 언제나 옳고요. 지금은 이게 무슨 정치 발언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방송국에 들어왔지만 그런 분들은 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주식 멘탈은요. 물론 저도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렇게 떨어져서 투매가 나올 때는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7월 마지막 주와 8월 달 첫째 주가 고비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부터는 시장은 V자 반등은 아닙니다만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무게에 아직도 실려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매도만 하지 마십시오. 네, 매도만 하지 마세요. 매도만 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정말 무책임한 말이지만 시장이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기다리면 오니까 너무 지금은 성급하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 오늘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안 했더라도 제가 이런 똑같은 말은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다시 미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2024년도, 2025년도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다시 오고 있어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장은 다시 반등합니다. 물론 성악개미가 많아지는 건요.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재 시장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그리고 출시를 한 것까지는 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AS가 너무 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또 이게 또 참 신기했어요.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예측이 안 되고 뉴스가 반영되는 폭이 너무 커서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했는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해외 주식 간다고 해서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이 요즘에 꽤 심했을 뿐이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해외 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세금만 더 냅니다. 근데 어쨌든 팩트는 미국장으로 현재 돈이 몰리고 있다. 보시면 4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진짜 좋았죠. 5월 달에 정말 꼭대기를 찍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6월 달부터 해외 증시 자금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6월 달에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올라갔어요. 네, 정말 포모가의 극에 달하는 장이 6월 달이었고 6월 중순부터 전체적으로 시장 빠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해외 자산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 정도로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죠, 시장이. 네, 자금 자체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다. 벌써 아마도 오늘같이 하락하는 장에서는
아 진짜 이거 미국 주식 가야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성급합니다. 지금은 너무 싸진 종목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뭐랄까요? 정형화된 영향과 정형화된 기술과 그리고 정말 좋은 지표가 통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앞으로 돈을 버는 거를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보여줘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매수 매도만 안 하면은 결국에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시장은 늘 과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면은 분명히 회귀 효과가 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못 버텨요. 이거를 못 버티고 계속해서 불만 갖고 오늘도 떨어져 내일도 떨어져 심리가 약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그것만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B2 레버리지 투자만 안 했으면 시장은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재정비하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6월 중순부터 그냥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시장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오늘처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내려가다가 꼭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반등을 주면서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지금 시장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지금 사전에 시장 설명하면서 거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제 하락한 이유가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중국산 메모리가 지금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요? 물론 그런 게 있죠. 조선,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뺏겼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면 안 돼. 맞아요. 그 얘기도 맞는데 그냥 어저께의 하락을 중국산 메모리에 갖다 붙인 거 아닌가요? 수급과 공포 때문에 떨어진 시장을 공포 때문에 떨어진 시장을 갖다가 붙인 거밖에 안 된다. 아니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어요. 그게 왜 우리나라한테 악재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해서 얘가 폭등을 했어도 우리나라 반도체 떨어졌을 거고요. 얘가 폭락을 했어도 우리나라 반도체 떨어졌을 겁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폭등했을 때 왜 떨어졌죠? 야, 이제 창신 메모리한테 메모리 받나 보다. 창신 메모리 점유율 많이 뺐나 보다.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석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진짜 끝났나 보다. 창신 메모리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떨어지네 하면서 같이 떨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뭐다? 해석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리고 그 해석이 명쾌하게 안 나옵니다. 오늘 왜 떨어져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컨센서스 뭐 미스가 나서? 죄송한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지 한 개 분기당 60조를 벌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1년 동안 250조를 영업이익으로 남기는 겁니다. 매출액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따져보시면요. 1년 사이에 250조라는 돈을 버는 회사는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그냥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떨어지는 거라고요. 제발 기다리시라고요. 지금 제가 이 얘기 한 달 동안 해서 여러분들 지친 것도 알고요.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거 저 충분히 압니다. 근데요. 시장은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락론자가 많아지고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악재 뉴스를 크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 말이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좋게 본다. 보시면 되고 창신 메모리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는 또 우리 서킷 브레이커 걸린 주범이 얘라고 하죠. 중국산 DUV.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생각을 해요. DUV가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여기 요거 비교를 해왔거든요. 중국산 DUV를 개발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맞아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광 장비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노광 장비라는 건 이런 동그란 반도체 웨이퍼에 안에다 회로를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DUV 장비를 쓰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뭘 쓰냐? EUV를 씁니다. EUV. 요 차이점은 어마무시해요. 보시면
DUV는요. 28나노에서부터 7나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12나노 정도 그릴 수가 있고 얘는 완전히 2나노까지 그릴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보드마카 매직펜 있죠? 매직펜. 매직펜으로 섬세하게 그릴 수가 있나요? 못 그리죠. 대신 얘는 샤프입니다. 샤프. 샤프는 되게 섬세한 그림까지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중국이 DUV를 개발한 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지만 얘는 매직펜, 보드마카기 때문에 반도체를 요 7나노, 12나노까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직펜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그어야 돼요. 그래서 수율 자체가 여기 나오죠. 횟수 자체가 많아지면서 이 수율 자체가 한 30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EUV로 한번 긁으면 끝날 걸 얘는 30회, 50회를 긁어야 된다고요. 예. 근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는 정말 악재는 맞습니다만 DUV를 쓰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DUV는 지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별게 아닌데 그냥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DUV를 보세요. 자, 얘네는 이 위량성이라는 테크놀로지 얘네가 한 것 같은데 보세요. DUV 장비 상용화 실험 중이다. 네, 보이세요? 그리고 DUV가 지금 현재 5대, 1년에 5대 만든대요. 예, 1년에 5대, 내년에 20대 예, 계획. 그러면 이거는 개발을 한 거에 대해서 놀라울 뿐이지 EUV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국이 지금 뭐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자 이게 아니라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맞춤형 뉴스가 나오는 것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뉴스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심리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국도 치고 올라오고 결국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반토막 났고 삼성전자 2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항상 잘 간다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맨날 떨어진다고만 한다라고 하는데 명확한 건 그거예요. 투매만 동참하지 마시고 바닥론을 얘기하긴 참 어렵지만 이런 건 그냥 잔챙이 뉴스밖에 안 된다. 제가 오늘 좀 말을 세게 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전달 사항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믿어보고 갖고 있는 물량을 지금 당장 정리할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또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호재가 있더라도 호재로 받아주지 못하는 시장 심리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구간이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많은 전략들 챙겨봐야겠고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할까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 함께 여러분의 고민 덜어드리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강연의 일정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아래 꼬리를 약간은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 합쳐서 상승하는 종목이 210여 종목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문가님 지금 보면 우리 시장이 낙폭이 이렇게 큰데 일본은 한 1%대 지금 뭐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거든요. 네. 왜 유독 우리 시장만 지금 키옥시아 떨어질 때 뭐 같이 그래 했는데 오늘은 또 우리만 또 이러니까요. 네. 어제 저도 이제 삼성전자가 한 12% 떨어졌고 그다음에 네. 하이닉스도 또 한 15% 어제 떨어졌나요? 기억도 안 납니다.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하이닉스 9% 떨어져요. 예, 근데 어제 키옥시아는 하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하락은 솔직히 정말 모르겠어요. 항상 모르겠긴 하겠지만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데에서 정말 이야기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신 게 사람들의 이제 투매가 나오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간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바닥이 늘 바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밑에 지하가 있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할까 지금 뭐 그렇죠. 좋은 일이 있어도 사실 FOMC가 매파적일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네. 뭐 실적들도 좋아도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심리가 어쨌든 지금 꺾이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수의 바닥을 저도 많이 얘기를 하고 예측을 했지만 그거를 이제 딱 듣고 너무 이제 그거에 신봉을 하다 보면 투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6,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깨지니까 이제 팔자라는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뭐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심리 장치가 이제 부담스럽다 보니까 하락으로 베팅을 더 많이 하는 거겠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레버리지 ETF를 7,500억 정도, 7,300억 정도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단일 종목. 네, 그러니까 어제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반등이 나오겠지.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예. 근데 오늘 또 하락이 나오니까 반대 매매가 더 터지면서 안 좋은데 안 좋은 거를 더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 같은 그런 흐름. 그러니까 이랄까요? 하락이 하락을 또 부르고 계속해서 네.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앵커님도 팔고 싶고 저도 팔고 싶은데 앵커님은 10,000원에 내놨어요. 네. 근데 저는 먼저 팔고 싶으니까 9,000원에 내놓는 거죠. 네.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안 네. 팔리면 또 8,000원에 내는. 그걸 사가는 건 외국인이랑 기관이고 매번. 오늘 근데 이것들이 좀 답답한 게요. 어쨌든 수급적으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또 휴가 기간이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한켠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기관이 좀 사겠지, 뭐 개인이 사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개인 예탁금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네. 외국인들도 지금 뭐 오늘 산다고 할 수도 없었지만 또 매도거든요. 뭐 소폭이지만. 그러니까 포지션을 너무 보여주지 않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에는 팔고 싶어하는 사람만 넘쳐난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우리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좀 종료가 된다면 오늘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지는 건 어제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져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오늘 밤 미국 시장도 또다시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주식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 물론 돈도 잘 벌고 펀더멘털도 괜찮고 라는 거였지만 올라갔었던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반도체가 점점 비싸지네. 디램 값이 점점 비싸지네. 디램이 비싸지니까 낸드 플래시까지 가격이 올라가네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더 공급이 부족하니까 더 크게 사줄 거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의 원리가 뭐였냐. 야, 낸드랑 디램이 이렇게 비싼데 과연 빅테크 종목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살 수가 있겠어? 나는 이거 못 믿겠는데? 계속해서 빅테크 종목들이 유상증자하고 채권 발행하는 걸 보니까 얘네 돈 없나 봐. 그러면은 야, 이 반도체 못 사주잖아 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가라는 건 미래의 기대 심리를 끌어와가지고 주가를 올려갔다가 거기서 약간의 뭐랄까요, 불확실성이 나오다 보면은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근데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자, 그럼 빅테크들이 반도체를 못 사줍니다. 그러면 얘네요, 정말 극단적이지만 얘네가 캐펙스 투자를 안 한다? 회사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의 중심이 뭐예요? 자동차예요? 2차 전지예요? 화학이에요? 뭐
기타적으로 뭐 화장품이에요. 지금 중심은 AI입니다. AI가 없으면 죽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대기업들이 AI를 먼저 선점하려고 돈을 투자하는 중에 우리 반도체가 그 AI 인프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떨어지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좀 버티는 게 맞아요, 지금은. 버티는 게 맞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몰려있다 보니까 모든 글로벌 지수에 지금 선행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약간 앵킴도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급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다. 절대 펀더멘탈은 훼손될 게 없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부터 시장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좋을 거고 내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까지 받쳐준다면 시장은 7,000포인트까지 좀 단숨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예측보다 좀 많이 떨어지니까 저도 조금 의문이 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시장이 빠지니까 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 엔비디아의 AI 순환 거래가 우려된다. 요게 여러분들 잘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요 그림을 좀 그려왔으니까 보세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칩을 사라라는 이 투자 이꼬르 매출이라는 뜻인데 그림을 그려온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있어요. 근데 오픈 AI는 LLM,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죠. 소프트웨어 업체는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를 뽑아오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GPU가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를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필요한데 오픈 AI가 돈을 버는 회사예요, 못 버는 회사예요? 못 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돈을 너한테 빌려줄게. 돈 많이 빌려줄게. 돈이 없으니까. 그럼 오픈 AI가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냐? GPU를 엔비디아한테 사옵니다. 결국에는 내 돈을 빌려줘가지고 내 물건을 사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자금 순환 출자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야 엔비디아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매출을 GPU를 사가니까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로 잡힌다 이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짜증 내고 있는 건 니네 돈을 빌려줘가지고 니네 돈으로 파는 건데 이게 왜 매출이야? 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죠. 근데 조금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픈 AI가 만약에 이제부터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 뭐 얼렁뚱땅하게 철강이에요, 화학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AI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초반엔 투자해줘야죠. 이게 왜 악재인가요? 자, 왜 이게 사람들이 자꾸 겁먹냐면 예전에 버블닷컴 시대 때 시스코 얘네가 똑같이 했습니다. 시스코가 돈을 정말 많이 벌 때 이때 인터넷 광 케이블을 막 전국에 막 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광 케이블을 까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기업이었어요. 이 영세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죠? 돈을 빌려주고 얘네가 시스코 장비를 사와요. 시스코 장비를 사서 케이블을 쭉쭉쭉쭉쭉 다 깝니다. 그러다가 이 영세업자들이 망하게 됐죠. 왜? 인터넷이 생각해보니까 공급이 너무 과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다 보니까 망해버렸어요. 그러다 시스코도 같이 망하진 않았습니다만 주가가 폭락. 이게 바로 버블닷컴. 그래서 이 버블닷컴의 자금 술자 주조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현재 빠지고 있는데 엄연히 달라요. 보시면 다른 점을 제가 이렇게 그려왔거든요. 첫 번째 다른 점. 자, 예전에 시스코와 엔비디아의 최대 다른 점은요. 현금 흐름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지갑은 굉장히 뚱뚱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픈 AI가 돈을 갖다 쓰고 빌렸어도 엔비디아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70% 나오거든요. GPU 팔아서.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시스코도 돈이 많았지만 지금은 비교 못한다. 안정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시스코가 인터넷을 이제 사용을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아서 선투자를 진행한 건데 현재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AI 산업은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를 내면서. 그리고 경쟁사들도 제미나이,
뭐 클로드 이런 애들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AI는 수익화가 똑같이 진행 중이다. 예. 이때는 시스코 때는 수익화를 못했어요. 못하다가 막 이제 하려고 했는데 다 망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다 넘어가고, 얘네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요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시스코 때는 얘네가 영세업자들로만 이게 고객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현재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자금 숫자 주조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같이 이런 애들이 다 주 고객이에요. 돈이 많은 애들.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은 여기서 장비에서 끝나지만 지금은 학습에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큰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엔비디아의 자금 순환 출자 구조가 어느 정도의 충격은 줄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데에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냥 단기 노이즈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DUV 장비부터 그리고 창신 메모리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여러분들 조금은 요즘에 안 좋은 뉴스들을 좀 크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 속에서 우리가 반도체와 그리고 AI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지금 이 상황을 버텨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멘토님, 그런데요. 네. 이제 내일도 그렇고 어쨌든 금리나 매크로적인 것이나 뭐 회사의 그런 발표들이 있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렇다면 이것들이 어쨌든 심리를 조금은 자극시켜 줄 만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좀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는 어떻게 좀 이번 주 굉장히 아직 이틀 남았다는 게 2거래일 남았다는 게 악재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예. 일단은 네. 얘네들이 맥이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뭐랄까요 주체가 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캐펙스 투자가 아무리 근데 좋게 발표한다 그래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오늘 하이닉스가 지금 10% 빠진다라는 게 저는 아직도 좀 생방송이 죄송하지만 이게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예요. 지금 지수 자체가 그래요. 지금 코스닥 네. 좀 보세요. 지금 66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도 좀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 우리가 이 학습 효과로 아까 말씀하신 7,000, 7,500 이때 샀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빠지면 변동성이 크니까 하루는 조금이라도 기술적으로 오르겠지. 맞아요. 어제 말씀하신 그런 수급들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뭐 지금에라도 이제 파실 네. 분들은 파세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하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강하게 얘기를 안 할 거고 다만 제가 보는 뷰는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하루하루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는 말자. 물론 이런 말들이 지금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도 들어오는 말만 제가 뽑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순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PER 자체가 선행 PER이 IMF 때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심지어 2024년도에 우리는 무슨 일을 겪었죠? 계엄령 사태를 겪을 때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IMF 때 계엄령 사태 때보다 지금 안 좋아진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안 좋은 거 찾으려면 있겠죠.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B2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아졌고요.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하이닉스의 뭐 투자가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뭐 반도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캐펙스 투자가 뭐 순환 출자 구조가 그렇게 되고 많아요. 이유를 얘기하면 많습니다. 근데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 드리잖아요. IMF 때랑 우리 2024년도 그 계엄령 사태 때보다 지금 과연 이 재료들을 한 군데 다 뭉쳐놔도 얘가 훨씬 크지 않을까요? 악재가? 그러면은 아니 왜 떨어지는 건데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나와서 어떻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예, 1번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 투매에만 참여하지 마셔라. 지금 투매에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내일 반등이 안 들어오더라도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확실히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또 이 얘기를 했네요.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십시오. 하시는데 너무나 좀 안타깝고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탈출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탈출합니다. 라고 정리 드릴게요. 네, 지금 자리에서 사실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라도 들어올 만한 자리니까 지금 오늘 사실 낙폭이 굉장히 크고 어제에 이어서 이게 2거래일 연속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제 심리 상태가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오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조금은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 전문가님 네. 그 힘들 때 힘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이렇게 또 이런 걸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이런 거밖에 없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이게 힘내라고 하는 것도 안 통해요. 그렇죠. 뭐 네. 힘이 나려면 예전에 났겠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게 괜찮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뭐 네. 기다리라고 하는데 못 기다리는 기업이 돈 잘 버니까 올라올 거예요. 이런 거 안 통해요. 지금은 시장에서 그걸 받아주질 않고 네. 그냥 여러분들의 중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전문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서 그러면 탈출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했냐 이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사라고 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님께서도 너무 이제 좀 위축되지 마시고 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도움 말씀 많이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네네네.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딱 들어오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시장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왔어도 저는 오늘 좀 세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민하고 과민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 시장에서 지금 호도하고 시장의 수급을 꼬이게 하는 주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오해로 나도 같이 파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정말 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제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을 막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얘기했죠, 저거 얘기했죠 하는 거 지금은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갈 때 저 용기 있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라고. 상한가가 올라갈 때도 이거는 조금 냄새가 납니다까지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거든요. 올라가는 걸 초치지 마라. 결국에는 제가 며칠 전에 얘기 드렸지만 그런 종목들 지금 기존에 시작했던 것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많은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거 제닉 얘기 많이 했죠. 예. 이거 다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누워서 침 뱉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결국에는 마지막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조금 털털 털리게 만드는 그런 수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 최대한 이럴 때는 좀 매체와 접촉을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메인 주도주라면 조금은 버티셔라. 제가 버티라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은 버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매도하지 마십시오. 매도하지 마시고요. 저는 분명히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저처럼 힘내라는 말은 싫어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버텨봐라 이야기하시는 거고 저도 심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드릴 말씀이 그런 것밖에 없어서 참 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시장이 이렇게 빠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들, 생각들 정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힘든 시장 속에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